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댓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30살이 넘으니까 남자한테 안 먹힙니다. 이 영상에 달렸던 댓글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여성분들 30살 넘어서부터는 인기가 없어요.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말이 있죠. 20대 때만 해도 나 좋다는 남자들 많았는데 30살 넘으니까 그런 남자들이 줄어들고 한 30 중반 넘어가니까 이제 거의 뭐 애프터 신청도 없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그때 롤로 토마 씨가 보여줬던 연애 시장에서의 가치, 남녀 가치 차이로도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이후로 조금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둘레인 대학교의 리사 웨이드라는 분이 이런 또 보고서를 낸 게 있더라고요. 이게 남자, 여자에 따라서 선호하는 나이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뭐냐 하면 여성의 나이에 따라서 남자를 선호하는 나이입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위로 봤을 때는 이건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기준이고 우리나라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는 좀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큰 맥락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남자가 나이가 많더라도 8살까지가 거의 맥스고 만약에 밑으로 보더라고 하더라도 8살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또 10살 이상 나고 뭐 12살 나고 이런 건 좀 싫어한다.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예외의 사항은 당연히 발생한다는 거는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 그래프를 보다 보면 좀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 24, 25, 26대만 하더라도 거의 연하를 안 만납니다. 연하 안 만나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30 넘으면 그때부터는 그래도 연하 남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점선 밑에 있는 부분이 바로 영기스트, 상대적으로 어린 연하남을 찾는다는 비율이거든요. 허용 범위. 그리고 여성의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으로 허용하는 범위가 늘어나요. 여성들의 관점에서 좀 더 어려도 괜찮다. 나이가 들수록 이 범위가 내려가는데 남자들은 또 다릅니다. 자, 이거는 남자들의 관점인데 남자들의 관점은 나이가 들수록 젊은 여성에 대해서 확고한 선호도를 보인다. 뭐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남자들은 20대도 20대를 좋아하고 30대도 20대를 좋아하고 40대도 20대를 좋아하고 50대도 20대를 좋아하는 어린 여성을 좋아하는 거, 그거랑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위로 나이가 많은 것에 대한 허용 범위는 대략 5살 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어릴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 나이가 많아도 거의 5살. 근데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여성에 대한 범위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 가장 나이가 많은 게 48로 나오는데요. 30살까지 나옵니다. 30살까지 나오니까 남자들은 확실히 뭐 이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어린 여자 좋아하는 거는 남자의 본능이 아닌가. 이거는 또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를 보더라도 그게 확인이 됩니다. 이제 2022년도 초혼부부의 연령차별 혼인 구성비를 보더라도 여자 연상인 경우에 3에서 5세까지는 그래도 5.0% 정도 나와요. 전체 혼인 건수 중에 그래도 5.0이면 적은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6세 이상부터는 거의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앞에 그래프랑 거의 비슷한 거죠. 남자 입장에서 여자의 나이 허용 범위가 거의 5살이 맥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 그래프처럼. 하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여자의 나이가 허용하는 범위가 10살이 넘는 경우에도 2012년도 같은 경우 4.6, 2022년도 같은 경우도 4.1이나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나이대별로 봤을 때, 남자 나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녹색 부분이 나타내는 부분이 짙으면 짙을수록 더욱더 선호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그래프는 요 그래프랑 똑같은 그래프이긴 한데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타낸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빨간색 영역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선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자들 관점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고 하면 X축 같은 경우는 남자와 여자의 나이고요. Y축 같은 경우는 interested in, 관심을 가지는 사람의 데이팅의 풀 포션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얼마만큼 관심을 받고 있는가, 관심을 주는 게 아니고 관심을 받는 비율에 대한 거를 Y축에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 같은 경우는 여성이고 파란색 같은 경우는 남성인데, 여기서 보면은 26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관심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시점이 만 22세쯤에 80% 정도로 수치가 제일 높고, 그리고 한 26살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수치로 본다면 70%,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해요. 그리고 한 30 정도, 한 28 정도 볼까요? 28 정도만 하더라도 Y축으로 봤을 때는 한 55%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여성의 경우. 하지만 여성이 만약에 나이가 30만 되더라도 여기 전체적인 에버리지가 40인데 40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떨어집니다. 가파르게. 하지만 남성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26살 이전만 하더라도 여성에 비해서는 관심을 정말 많이 못 받는 거를 확인이 가능하죠. 확인이 가능하고, 여성 같은 경우는 바로 떨어집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좀 확대를 할게요. 여성은 보면은 한 예를 들어서 22에서 한 26까지는 고가치녀죠. 시장 가치로 봤을 때. 하지만 거의 30 가까이 오면서부터는 이제 급락을 해요. 빠른 속도로.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26살부터 그 이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가치가 올라가고, 그 이후에 물론 떨어지긴 떨어집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떨어지는 거죠. 여기 그래프로 보면 그래도 한 30살까지는 그래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같이 여성처럼 떨어지긴 떨어집니다만은 그래도 같은 나이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좀 억울하다고 많이들 주장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36살이라고 하더라도 남자보다 여자들이 관심을 덜 받는 거예요. 빨간 게 여성의 나이고 파란 게 남자의 나이기 때문에 40살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해석하기로는 그래프의 가장 바깥쪽 가장자리에 있는 48세 남성 같은 경우는 여성보다 거의 2배나 인기가 많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그래프로 보면 여성들의 최고의 가치는 언제예요? 20대 초반, 그리고 거의 한 26, 7 정도가 여성이 관심을 많이 받는 나이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30만 넘어도, 30만 되더라도 여성의 가치는, 이 전체적인 여성의 가치가 제일 높을 때가 80인데 여성의 나이가 30만 되더라도 40 정도, 즉 반타작이 난다는 거예요. 이전 나이 30만 되더라도. 요 그래프가 바로 그런 그래프예요. 제일 높을 때가 80이잖아요. X, 빨간색. 근데 유자 나이 30 딱 됐을 때가 거의 이제 반타작 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거죠. 롤로 토마시가 보여줬던 거. 그 레드필 이론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만든 내용도 비슷해요. 여성의 가치가 가장 높았을 때 23살이라고 이 사람은 판단했거든요. 조금 다르긴 하죠. 그거랑 다르긴 합니다만은 큰 맥락은 똑같은 거죠. 여성의 가치는 30살 정도만 되더라도 최고 전성기에 반타작이 난다. 요거는 요 앞에 그래프랑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물론 이제 좀 다르게 표시하는데, 남자의 최고 가치는 뭐 한 38 정도로 표시한 겁니다. 물론 이 앞에 내용 같은 경우는 남자의 최고 가치는 요 정도면 한 30 정도네요. 30 정도까지는 최고의 가치를 유지한다라고 봤는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관점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 따라 다르지만 하여튼 맥락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최고의 가치는 정리를 하면 20대 중반, 20대 초반, 한 27까지가 그래도 가치가 높을 때고, 그 이후로는 남자들의 관심도가 확 떨어진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래서 여성들이 20대 때는 그래도 나 좋다는 전문직 오빠들 있고 돈 많은 오빠들도 있었는데, 갑자기 30 되니까 다들 보면 시궁둥하고 대시도 안 들어오고,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겠습니다. 40대 유튜브 미혼 비혼을 검색해 보세요. 답도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안 좋은 버릇, 취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멋있는 줄 아는데
어질어질합니다. 반면에 40대 남성들 대부분 비혼 이딴 말 하지도 않아요. 굳이 영상 찍지도 않고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절대적인 수로 따지면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훨씬 비혼이 많죠. 통계적으로 나오더라도. 근데 남자들은 이런 유튜브가 별로 없어요. 뭐 독거노총각 같은 분도 계시지만 거의 없어요. 새로 생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한테는 별로 공감 못 받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신규 채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조회수를 보더라도 조회수가 꽤 잘 나와요. 그리고 거기 있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좀 우울하긴 우울합니다. 우울하고, 그리고 댓글 같은 거 보면 자기들끼리 서로 막 정신승리하고 막 그런 댓글들이 많아요.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받고, 아마 이런 거, 즉 서로 공감하고 위로를 원하는 여성들만의 문화, 이런 문화 때문에 이런 채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트렌드로 잡힐 것 같고, 저번에 다른 분 댓글 내용을 보니까 저도 원래 그 생각은 못 했었는데 저는 그냥 용돈 벌려고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공개 구원 성격으로 하는 유튜브도 있대요. 그리고 실제 성공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봐도 요즘은 자기 PR 시대 아닙니까? 자기 PR 시대이기 때문에 괜히 결정사에 돈 쓰는 것보다 오히려 나이 드신 여성분들 중에서 뭐 남자에 따라서 꼭 애기 없어도 괜찮다는 남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채널 열어가지고 본인 스스로 PR하고 본인의 약점 말하고 그래도 나 좋다는 남자 있는가 공개 구현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히 결정사 그 몇백만 원씩 날리고 그런 것보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요. 지금 이렇게 한 세대가 박살이 나야 그 세대를 보고 여자들이 일본처럼 바뀌게 됩니다. 세상이 변하기 위해선 고통이 필요하고 또한 여자들도 혼자 비참하게 늙어가는 윗세대 여자들을 보면서 변하게 되겠죠. 결혼은 남자가 결심해야 되는 불변이기에 남자들이 현명해져야 여자들도 변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남자들이 엄청나게 단호했잖아요. 결국 일본 남자들이 승리는 했죠. 물론 승리는 했지만 또 일본 남자들도 지나친 초식화, 절식화, 이제는 뭐 삿돌이 여기까지도 넘어간 상황이 되긴 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갈 거냐?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좀 갔으면 바라는 건데 물론 지금보다는 저는 좀 나아질 거라고는 봅니다만은 우리는 일본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유럽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이라든가 학자라든가 이런 분들 최근에 제가 기사도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과거로 일본처럼 그리 가자고 목소리 내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언론 쪽에서 뭐 지식인이라는 분들, 교수분들, 뭐 전문가들이 그런 목소리는 안 내고 있고 오히려 비혼 출산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거 문화도 인정하자는 말들을 또 해요. 일본 문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가부장제로 돌아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쪽 목소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메이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안 나와요. 하여튼 분위기는 유럽 쪽으로 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럽적 모델로 간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성들이 일본 여성들처럼까지는 안 바뀔 것 같아요. 지금처럼 깽판은 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여성들의 반응을 봐도 아마 여성 세력들이 선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혼 출산에 대해서 제법 우호적입니다. 이게 올해 나왔던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인데 25에서 29 여성의 79.8% 무려 80%가 비혼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0대 여성들 같은 경우도 61.6, 70.4 정도 나와요. 물론 대한민국 여성들의 여론조사는 잘 믿음이 안 가요. 출산하지 않겠다. 뭐 결혼하지 않겠다. 나 그거 잘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인식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론조사 나온 걸로 보면 뭐 본인들이 직접 그걸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하여튼 뭐 본인들은 받아들일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여성단체들이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단체들 입장에서는 일본식으로 가면 본인들은 일자리 다 잃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식 모델로 가면 본인들의 일자리, 본인들의 권력과 명예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선동하고 있고 순진한 대한민국 여성들은
그 선동에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요. 여자는 20대일 때 좋아해주는 남자 중에 하나 골라야 30 넘어가면 오히려 남자들이 골라야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좀 말을 짧게 쓰신 건데, 여자는 20대 때 괜찮은 남자를 고르는 게 좋다는 거고, 남자는 남자의 가치가 30이 넘으면 가치가 높으니까 30살 좀 넘어서 여성을 고르는 게 본인의 가치가 높을 때 괜찮은 여자를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봐도 요 롤러 토마시 내용도 그렇고 오늘 제가 새롭게 보여드렸던 그 자료를 보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쓰신 말을 또 보면, 여자는 나이가 무기, 남자는 능력이 무기입니다. 여자가 좋은 직업을 가지면 남자를 깔봅니다. 그런 경우가 은근히 좀 있더라고요. 뭐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는 자존감인데 뭉개지면 답이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관찰을 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이 남자만 보는 건 아니고 젊은 분들만 보는 것도 아니고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도 있으세요. 뭐 자녀 있으신 분들, 아들이나 딸 있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여동생한테도 제 영상을 보여주는 분도 계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본인 아이가 매우 어린데 먼 훗날에 보여주려고 교육용으로 또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여성의 가치로 봤을 때 전성기는 만 27세까지가 전성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성들은 이 나이대에 가급적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 그래야 본인의 상품 가치가 가장 높기 때문에 괜찮은 남자를, 여자들이 말하는 괜찮은 남자를 만날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대보다는 30대 때 가치가 더 높으니까 어느 정도 직장도 구하고 돈도 모으고 어느 정도 일도 적응이 되니까 남자는 30대 가치가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걸 보시는 여성분들 일부 계시겠고, 그리고 가족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노처녀들, 결혼 빨리 할 필요 없다, 20대 때 갈 필요 없다, 그런 가스라이팅에는 제발 속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의 가치가 가장 높을 때 결혼을 하는 것을 권하는 것이 그 여성분한테 진정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